예, 남아있지만 좀 지루하니까 문제를 풀고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정리하고서 제2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229페이지에 소득세 총설 나와 있죠? 예, 문제 나와 있습니다. 합격 확신 문제. 이론 실전 문제라고 되어 있나요? 이론 실전 문제. 229페이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이론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종합과세되는 소득이다.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종합과세 아닌 것을 찾아라 이거죠. 예.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뇌물. 자, 아까 우리 기타 소득에서 뇌물 나왔어요. 뇌물은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고 그랬죠? 네. 배임수재.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배당소득에서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고 조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가 있었죠?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었죠? 한번 배당소득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혹시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 어디를 보냐면은 우리 페이지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다음에 있었습니다. 네, 119페이지. 119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 거기에 무조건 종합과세에 있죠.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함께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이다 해서 출자 공동사업자 출자 공동기업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이에요. 그러니까 2번도 종합과세에 무조건 포함돼야 된다 이거죠. 금액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업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이죠. 우리가 사업소득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우리가 정리했냐면은 사업소득은 전부가 다 종합과세다 그랬어요.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과세한다. 그래서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사업소득 끝에 121페이지에 있었죠. 121페이지 밑에 보면은 종합과세 지난 것이로 괄호 2번에 종합과세 해놓고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없으며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 그러니까 3번은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사업이잖아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전부가 다 종합과세. 그러면 4번이 뭐가 있냐?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다 이랬습니다. 비실명 금융자산. 그건 비실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정리할 때 비실명이 세율이 굉장히 높았죠. 42%부터 90%까지. 그러면 한번 비실명은 과연 종합과세 하는지 볼까요? 네, 다시 금융소득으로 가가지고 이 표를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전혀 기억이 없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게 되면은 정리가 됩니다. 자, 어디냐? 비실명 금융소득 아까 119페이지 볼까요? 자, 119페이지 보시면은 무조건 분리과세 쪽에 119페이지 그 가운데쯤에 있는 표입니다. 마지막 표.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에 비실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에 들어있죠. 이건 원천징수세율이 42%, 그러니까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이 42%예요. 그리고
90%. 예. 그래서 이제 비실명도 90% 적용하는 비실명이 있고 최소 42%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분리과세해 가지고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과세를 오히려 안 합니다. 예, 종합과세하면 이게 세율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크지 않지만 세율은 높다.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4번이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한다. 우리 소득세의 종류가 모두 8가지가 있었죠. 이배사, 근연, 기는 종합과세. 2가지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퇴양. 퇴양은 분류과세한다. 1번 맞았죠? 자, 2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네, 비거주자, 외국인이라고 보면 되죠. 예,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2번 맞았죠? 3번. 소득세는 부과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결정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이거 잘못됐죠? 우리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아니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가가치세 모두 부가과세가 아니라 신고납세 제도죠. 신고. 예, 소득세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는 신고 납부 제도다. 예,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4번은 맞았겠네요.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소득세의 과세가 종결된다. 그렇죠? 분리과세는 우리가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과세는 하지 않는다. 5월달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게 분리과세죠. 그래서 이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 봅시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맞죠? 네, 이게 거주자입니다. 2번.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단체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과세한다. 그런다고 그랬죠?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개인별로 과세한다. 2번 맞았고 3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네요. 네, 사망자에게도 미안하지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망을 했는데 세금을 누가 내야 될까요? 사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속자가 발생하죠. 예. 상속받은 자가 납세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망한 자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신고는 누가 해야 돼요? 신고는 상속자가.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4번은 맞았겠네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라는 거. 우리 소득세는 사업장에다가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주소지. 그 사업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예,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음에 4번. 다음의 거주자 중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랬어요. 거주자 중에서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종합소득을 해야 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연말정산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면 근로소득을 말하는 거죠.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 정리했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1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다. 자, 그러면 일단 퇴직소득은 퇴양은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 세목이죠. 저건 빼고 생각해야죠. 그건 퇴직소득 빼고 이 사람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다 했으면 종합과세 안 하죠. 연말정산으로서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정신고 안 한다. 1번은 답이 아니다 이거죠. 2번. 지금 우리는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2번.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그러면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뭐예요? 연간 이자가 2천만 원 이하이다는 거죠.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네. 자, 공적연금만 있으면은 우리가 과세를 종합과세 하지 않아요. 네, 공적연금만 있으면. 그런데 분리과세 이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니까 여기도 종합과세 해당이 안 됩니다.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일단 종합소득 신고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게 없어요. 그냥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이 많으면 원천징수하는 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만 있다. 네. 자, 그렇다면 공적연금 요거는 종합과세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가 아니라 공적연금 소득만 있으면은 우리가 종합과세가 해당이 안 되는데 공적연금 소득하고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금소득과 지금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4번을 볼까요?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자, 그러면은 퇴직소득은 아까 여기서 보다시피 분류과세죠.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적연금 하나만 남는 거죠. 네, 공적연금 하나만 남기 때문에 4번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3번은 두 가지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 그다음에 공적연금소득. 그래서 종합과세 확정신고는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 3번입니다. 3번.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별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수입 시기가 아주 복잡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봅시다. 보통예금 이자, 네, 보통예금 이자 지급받는 날. 그러겠죠? 보통예금 이자, 네, 지급받는 날. 그 다음에 2번 무기명 주식 배당.
네, 우리가 기명 주식과 무기명 주식이 있고 채권도 기명 채권, 무기명 채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기명은 주주총회 처분 결의일이다? 틀렸죠? 예, 무기명은 지급받는 날입니다. 예, 무기명은 지급받는 날, 기명은 이거죠. 주주총회 처분 결의일이 맞아요. 예, 그런데 무기명의 경우는 지급받는 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 4번 맞는 거니까 읽고 가겠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 소득,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주주총회 처분 결의일. 네, 좀 복잡해요. 이거 잘 찍으시면 돼. 다음에 6번. 다음 중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천징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1번.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 없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네, 이것을 우리가 완납적 원천징수라 한다고 그랬죠. 네, 1번 맞았죠. 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것은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 없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2번. 금융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1,500이 초과되는 게 아니라 얼마 초과라고 그랬죠? 2,000만 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쵸? 예.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소득이라는 건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하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비과세를 빼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1,5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2번이 옳지 않다. 그럼 3, 4번 맞는 거니까 읽고 가겠습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예, 맞아요. 연 300만 원 이하는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선택적 분리과세.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한 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한다. 맞죠? 예. 다음 7번 볼까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금융소득을 말하는 거죠.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혜택을 좀 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예, 조건부 종합과세가 아니라 이건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우리가 이자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해준다. 예. 그러면 2번을 볼까요?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 비영업대금. 예,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는 세율이 25%였죠. 그래서 이거는 좀 높게 과세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고 그랬죠. 예.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25%다. 그러면 이게 맞았네요. 예, 25%. 우리가 다른 이자소득,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죠. 그런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5%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은 거예요. 그러면 3번.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이거 1천만 원이 아니라 아까도 위에서 보기 하나 틀렸지만 2천만 원이다. 그래서 틀린 거고. 4번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 시기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거, 그 수입 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이거는 처분 확정일이죠. 처분 확정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처분 확정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거. 우리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세율이 25%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답을 맞을 수 있어요. 다음에 8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이 아까 우리 정리할 때 여러분 복권 생각나시죠? 복권.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 하나는 기억날 거예요. 그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자, 옳지 않은 거. 복권 당첨,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죠. 2번 승마 투표권, 그리고 소싸움 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 이게 이제 그 소싸움에 가서 또 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이게 체육 복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이, 이게 복권과 성격이 다 유사합니다. 이거 전부 무조건 분리과세.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다. 자, 아까 우리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기타 소득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고 그랬죠? 한번 가볼까요? 우리 기타소득 끝부분 조금 앞 시간에서 마지막에 정리했던 129페이지 한번 봅시다. 120페이지 표에 가운데 줄에 있는 무조건 종합과세, 거기에 무조건 종합과세에 있는 거 네 가지죠. 첫째, 직무발명보상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이게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번은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는 당첨금. 이것도 복권하고 성격이 같아요. 무조건 분리과세. 다음 9번까지만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 내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받는 상여. 그러면 이거 상여금이에요. 근로소득이죠. 상여금은. 2번.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사택은 이거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비출자 임원, 출자하지 않은 임원을 말하는 거고, 종업원이면 그냥 이 근로자예요. 일반 근로자.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근로소득으로 안 본다 하는 겁니다. 사택 제공받는 거. 그런데 만약에 출자자 또는 주주가 사택을 제공받았어. 그건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연 또는 월 단위로 받는 여비. 이거는 수당으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이건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업무하고 무관하게 썼는지 업무 때문에 썼는지 따지질 않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급여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세한다.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2번만 근로소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뭐 여러분 TAT 2급에서는 이론이 3개 내지 4개 나오니까요. 큰 부담 없고. 자, 나머지 문제 내일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